BH도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88% 상회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뭐 만드냐면요 FPCB를 만들어요. FPCB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PCB인데 라이드 FPCB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형화 다기능에 되어 있고 이제 굴곡이 있다 보니까 빌드업 FPCB도 마찬가지고요. 두께라던가 이게 입체적인 FPCB잖아요. 이게 적층으로 쌓아 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공간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일단 요거를 만드는 애들이고 RF와 BU FPCB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것들이에요. 하반기 수요 역시 증가가 되죠. OLED 패널이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고 5G 안테나용 배터리 팩 보회로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같이 실적이 증가가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BH가 못 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못 갈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파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은 받을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 북미 고객사 물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여기는 뭐 애플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신제품 RF PCB 채용 전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LTPO 디스플레이 도입으로 인해서 이 디스플레이의 도입으로 인해서 FPCB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승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가 나왔는데 경쟁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기가 경쟁사입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MLCC를 만들지 FPCB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FPCB, RF FPCB 철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파일을 먹기 때문에 그거 이제 계산하는 거 다음 리포트에 나오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이가 넓어지게 되고 하반기에 새로운 폴더블들 나오죠. 삼성에서 여기에서 이제 OLED 패널이 2개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상승이 된다. 왜냐면은 PCB 자체가 안에 이제 뭐 반도체를 잡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OLED와 OLED를 연결해주는 그런 FPCB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폴더블이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FPCB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서도 말이 나옵니다. 하반기에 2020년도에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많이 안 팔렸죠. 하지만 21년도의 신모델은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고객사가 LTPO 디스플레이를 상위 모델로 적용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FPCB 판가도 지난해 대비해서는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22년도에는 주요 경쟁사의 철수,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죠. 여기에 따라서 물량도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5G 안테나 케이블 그리고 폴더블용 그리고 BMS 케이블 등 신규 제품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육성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북미 제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아이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내년부터 매출이 잡힐 것이다. 8월 3일 날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출이 12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6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는 상회를 했다라는 거죠. 아이폰 12 시리즈와 디스플레이용 FPCB 판매가 호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신규 폴더블 모델이 이미 매출에 반영이 됐어요. 지금 광고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FPCB가 단가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여기서 영업 적자가 지속적으로 됐지만 그 폭이 이제 150억이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지금 개선이 많이 됐다. 그리고 국내 베트남 중국 간의 생산지 로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이제 조정해서 삼성전자의 중저가용 FPCB 적자 폭을 축소를 했던 게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로케이션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현지에 공장이라던가 생산 부분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중저가 모델을 계속적으로 찍어냄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매출이 많이 생산이 됐죠. 여기에서도 이제 FPCB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어쨌든 간에 적자폭이어서 영업이익이 어렵게 나오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반기 때는 계절적 성수기 그리고 아이폰의 모든 모델에 RF PCB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은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쟁사의 RF PCB 요게 이제 삼성전기가 맡았던 비주류 사업이었는데 요게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아이폰에 대한 RF PCB에 대한 점유율이 BH가 60%고요. 경쟁사가 40%예요. 이 경쟁사는 삼성전기인데 얘가 이제 철수를 하게 돼요. 근데 철수를 했을 때
만약에 이 파일을 10%를 더 먹는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800에서 900억으로 늘어나요. 지금 매출액이 1200억인데 이거 10% 먹었다고 800억이 늘어나요. 지금 현재 한 분기 매출액의 거의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매출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얘 철수한다고 해가지고 10% 할 때마다. 그러면은 40%얘 거를 다 먹는다? 2,800억 원. 지금 한 분기에 찍히는 거에 배 이상을 벌게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또 삼성전기가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은 확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국내 고객사가 21년도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감소를 했죠. 많이 안 팔렸어요. 하지만 이제 선제적으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고 폴더블 폰이죠. 여기에 FPCB가 들어가는 북미 고객사용 물량은 애플은 2분기임에도 모델 판매량이 양호했대요. 네. 그다음에 매출의 증가와 더불어서 공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자폭을 축소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북미 고객향 매출이 극대화되는 분기가 이제 3분기가 될 텐데 여기에서는 BH 입장에서는 판가상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 모델 중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6.1인치 디스플레이 사양이 변경이 됐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 변경됨에 따라서 들어가는 PCB가 달라지게 되고 그럼 그 달라지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7인치 모델의 경우에도 세부 스펙이 상향화가 됐죠. 어쨌든 간에 스펙이 상향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품들도 바뀌고 상향된다는 얘기예요. 요거에 의해서 이제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판가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하반기 북미 고객사양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2022년도에 이제 전기차양 5G 안테나 케이블향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942억 원, 2022년도에는 1986억 원으로 배 이상의 매출을 확대시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북미 고객사는 하반기 출시할 신제품부터 RFPCB를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BH에 있는 제품들 다 채용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TPO 디스플레이 도입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상승도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삼성전기가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10%마다 800에서 9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출하되는 새로운 폴더블 폴에 OLED가 2개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FPCB도 같이 들어가게 돼서 또 영업이익이 상승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 6월 공시를 통해서 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시설을 계획을 밝혔어요. 요거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지금 설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H는 2차 전지 관련해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FPCB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증가가 된다. 2022년도에는요. 그냥 면적이 커진 디스플레이 요거였어요. 근데 21년도에는 5G 스마트폰이라고 해가지고 부품 묘들이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OLED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더 고급적인 PCB가 들어가게 되니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다음에 2022년도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대면적화에 대해서 FPCB가 들어가게 되니 여기에 대해서도 BH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알뜰맨이 좋아하는 부분 하나 있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던 애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애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없었던 사업인데 신사업 매출이 이제 찍힐 것이다. 전기차는 핵심 산업이에요. 이 핵심 산업에 대해서 파일을 키워나가게 되니 BH는 미워할 수가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15%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간은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 요 기간 내에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본 대비 15%에 대한 지금 투자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판관비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솔루스처럼요. 이제 이 투자했던 게 매출이 찍혀요 그러면은 컨센서스 상회하고 매출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투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 대비해서 내년 매출액은요 17%가 증가를 하고요. 올해 영업이익 대비해서 내년 영업이익은 80% 올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삼성전기가 빠진 것도 있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생산되는 OLED라던가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술화가 고급화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PCB가 점차적으로 기술이 들어간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남는 그런 PCB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뭐 이런 단가에 대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BH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요거 보시면은 고민이 확 날아갑니다. 뭐냐? 분기별 영업이익을 제가 평균적으로 내봤어요. 그런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니까 1, 2분기 나쁘지 않아. 왜냐면 1에서 2분기 갈 때 93%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는 93% 와 좋다 수익 실현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 뭐 지금 뭐 장이 이러니까 수익 실현한다라는 게 나쁘진 않지만 지금 조마조마하게 아유 이거를 내가 그때 정리를 할 걸 막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2에서 3분기까지 영업이익에 대한 그 증가폭이 3,835%가 올라요.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80%까지 오르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난 단기적으로 볼 거야. 그러면은 3분기 때 내가 팔아야지. 3분기 실적 나오면 그때 팔아야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다. 영업이익이 분명히 내년에 80% 올라가는데 이거를 굳이 왜 지금 팔아야 되느냐. 얘는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도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 자체가 BH가 전기차 관련주가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FPCB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얘네가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BH가 5G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5G는 아니에요. 5G를 생산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5G에 들어가는 부품에 PCB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지 밸류 체인으로서 봐야 되지 이거를 해당 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의 PER을 보니까 이제 17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있는 것 중에 했어요. 5년간의 PER 곱하기 21년도 EPS를 곱하니까 22,626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도 EPS 그리고 21년도 ROE 곱하기 100을 해버리니까 19,473원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제일 신뢰하는 이 목표 시가총액으로 구해보면은요 시가총액은 6,855억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발행주수를 나누게 되면은 23,347원이 나와요. 2021년도 8월 19일 기준 오늘 기준으로 해서 18,950원이 나왔는데 여기 대비해서는 목표 시가총액이 100억 정도 차이가 나긴 해요. 해당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가 낮기 때문에 올라갈 폭은 보인다. 그래서 내가 뭐 차트로 봐도 되고요. 그렇죠. 들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에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물론 내가 너무 고생할 것 같아. 지금 테이퍼링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얘네들은. 어쨌든 간 얘네들도 성장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PCB도 성장주에 들어가게 되니까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분명히 얘는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나는 그게 무섭다 그러면은 지금 뭐 매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가더라도 3분기까지는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